안녕하십니까. 그린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NR 사업자 김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겸성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에서 첫 번째 장이 뭐죠? 성품이라는 부분이죠. 그쵸. 이게 성품을 읽고 나니까 진짜 많은 것들이 느꼈는데 우리가 느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겸성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는 성품이라는 장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면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리더의 조건 21가지 법칙에서 첫 번째가 성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왜 위대한 리더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왜 어떤 리더는 사람들이 꺼리고 어떤 리더는 열성을 다해 세상 끝까지라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딱 정리를 되게 잘해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답은 각 개인의 성품과 자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첫 번째 리더의 조건 첫 번째가 성품인지를 이 서문에서 알려주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은 이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반드시 돼야 하나요? 네. 왜 리더가 되냐 봤더니 네. 근데 제가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본 것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는 팔로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분을 봤는데 그 힘들게 만들어 놨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꾸준히 쌓으면서 성장하는 조직도 봤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이제 마인드라고 불리는 성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롱런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반딧불처럼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는지 그게 결정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처음에는 수익이 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뭔가 1인제가 되면은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성품이란 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조직이 많이 갖춰도 그냥 돈이 안 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 순간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그분을 사업자로 진입을 시키고 그 속에서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는 순간에 조직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지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되게 많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지켜보는 결과가 어떤 걸 느꼈냐면 잘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누구나 다 겪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리더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태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리더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수익하고 노력하고 그 곡선에서 그 기간이 터닝 포인트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없어도 마르지 않는 우리가 샘물 같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사업하는 되게 다양하신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순간에 다 이제는 고갈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 진입 자금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만큼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안에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본금이 이제는 소진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의 어렵게 진입했던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리더이지 않냐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많이 봤어요.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조금 저한테 어려운 사람은 말을 한 번에 잘 못 알아듣는
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역지사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리더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포기하고 맞아. 네, 진짜 잘할 것 같은 사람만 찾아내고 네. 어찌 보면 사업을 하면 있어서 잘하는 사람만 찾아내고 그 사람만 후원하는 게 진짜 빠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와, 저렇게 못한다고 내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리더를 다른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그쵸. 예. 결국엔 서서히 그런 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 딱 보게 되면 솔직히 잘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잘한다는지 솔직히 잘하는 사람도 반드시 슬럼프라는 건 오게 돼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되면은 내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네. 두려움이 있는 순간 네. 네, 진짜 네. 그 조직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도 저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나빴을 때 직장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눈앞에서 상사분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모습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했을 때. 그때 충격은 진짜 말로 못할 정도 충격이었죠. 왜?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도 떠나드는구나. 그쵸. 이런. 네. 와.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접하는 순간 우리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마음 문제는 되게 오랜 시간들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 조직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26살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69세예요. 정말 많네요. 그렇죠.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것처럼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가정이라는 게 처음부터는 나는 못한다고 해서 나는 못한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를 바꿔줬더니 이제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돈을 벌고 싶어서 그쵸. 하시려는 건데 왜 하시자마자 나는 못하겠네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게 되면 우리가 이론은 다 좋은 건지 아는데 네. 사람들의 전달했을 때 그거 다 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미지 있잖아요. 네. 내 이미지를 비춰봤을 때 너 다단계 하는 거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말문을 못 듣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나중에 그 어떻게 성공된 그 모습은 바라는데 꿈은 있는데 맞아. 그만큼의 행동이 안 따라주는 네. 거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가 14년 전에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솔직하게 딱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저 친구가 나의 이미를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책을 많이 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진짜 어떤 사업인지 알게 된 그때부터 말문이 띄었는데 아마 처음에 접하게 되면 나도 여기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쉽게 내 관여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처음에 접하는 사람,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 말고요. 많지 않죠. 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상품이라는 게 과연 진짜 이제 상품이 뛰어난 분에게 달라붙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저는 상품이 그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상품이 과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 애초부터 이제 그 상한 상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발전 못하는 건가 싶거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부모님을 많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식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네트워크 역시 스폰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밑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호텔에서 구매팀에 있었어요. 구매팀에서 식자재 부분에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야지만 결제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업체한테 물건이
이제 발주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갑하고 을하급전은 갑에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상대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저도 모르게. 그게 왜? 자리가 환경을 만든다고 그걸 보고 배웠던 거였으니까. 그랬던 제가 네트워크를 만나면서 만약에 그때 호텔 다녔을 때와 똑같이 갑질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저를 따를까요? 한두 번, 두 번 보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그룹장님은 인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인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성품이죠. 성품이 안 됐다 그러면 어렵게 만든 조직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장인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거. 성품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솔직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입을 벌어가지만 그게 내 혼자 잘해서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와 같이 하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룹장이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버시는 수입의 상당수를 힘들게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베풀고 같이 밥을 사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같이 만들어서도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의 그분한테 하는 모습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절 때 있잖아요. 네. 명절 때가 되면 당일날 말고 명절 전이나 그 다음 날은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해 먹어요. 근데 돈은 안 받습니다. 왜?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과 형제라는때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쨌거나 그때는 좀 제가 보태가지고 같이 한 끼라도 맛있게 먹는 거를 하기 시작을 좀 해봤어요.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성품은 내 스폰서, 내 위에 그룹장님이 하는 거를 눈여겨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똑같이 되면서 그거를 그대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저는 익숙하지 않았던 게 항상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매출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그 부분 못했죠. 근데 왜 매출 못해오냐? 왜 이제 소비자 못 모집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근데 제가 정말 이제 꾸지름을 받았던 그거는 행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지 않는 뭔가 하나라도 배우는 걸 좀 더 초점을 맞췄었고 화장 그룹장 얘기하시는 걸 네. 들어보면은 오늘 얼마나 매출 많이 했나 이런 거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룹장님 돈 벌려면은 그 그쵸. 부분이 맞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희한하게 이 뭔가 내 자신이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 해나? 발전해 나가니까 이 매출은 뭔가 자동적으로 네.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걸 못 봤죠. 그래서 확실히 만약에 이분이 이제 매출 많이 끊어라. 예, 그 방법만 알려주고 그것만 했으면은 지금 제가 그만뒀을지도 모르겠다. 압박감을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생각이 좀 그게 이제 그 문화? 그렇죠. 네, 그 문화가 조금만 게 그 성품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하죠. 조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왜 초대 못해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푸시가 들어가요. 근데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시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하나 간과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미팅하고 후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푸시하는 게 리더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조급해가지고 너 왜 못해? 아마 저도 그랬다 그러면 저 역시 14년의 시간 동안 버티지 못했겠죠. 왜 못해 이러면은 못하고 싶어서 못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왜 안 해? 하려고 했거든? 근데 절대 그런 게 없죠. 네. 진짜 내가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맞아요. 네.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미팅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폰서님의 아이다그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매출을 보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는 2개 라인, 바이러니 밭이 2개 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매출 구간을 맞춰드리려고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 욕심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 매출 구간을 보면서 어떤 애냐면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 통 더 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상품이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쵸. 이거는 그룹장이가 우리 스폰서님들의 그 성품 속에서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룹장님도 보면은 정말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저희 사실 우리는 형제 라인이죠. 맞아요. 수익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데 서로 도움 주고, 예, 도움받고. 뭔가 네. 진짜 어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뭔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정보 교류를 하는 게 그 뭐라 하죠? 핵심 비기? 그쵸. 그쵸. 안 알려주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런 꺼리낌없이 이런 거 알려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그룹장님으로 내려온 이 문화가 바탕되지 않았나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이게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는 내 밥그릇이기 때문에 어디가 다 알려줘요. 솔직히 저는 직장 생활 했을 때 6년 동안 사원이었어요. 6년 동안. 너마다 주임이 되면 사원이 없다. 우습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그러면서 제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내 노하우를 알려주는 순간 어떻게? 나는 내 밥그릇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NR 커뮤니케이션의 그린그룹에 와서 그룹장님을 대본 뭐냐면 제 산하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까지 도움 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줘요. 왜? 저도 형제 라인한테 도움 받고 저도 도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같이 윈윈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이제 존맥스 외에는 이 상품에 대한 성품을 읽고 뭐 여기에 관한 내용 토대로 뭔가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네.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성품을 빼놓고서는 정말 성공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직이 롱런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매출 많이 하면 되지 않냐. 네. 여기만 실제로 이제 이런 테크닉적인 그런 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조직도 굉장히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런 가장 사실 우리 다음 이런 거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입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괜찮네요. 그렇죠.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는 이런 이제 내 가치적인 부분을 네. 가장 먼저 다지잖아요. 네. 이런 게 우리 그린 그룹이 또 롱런할 수 있는 뭐 비결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씩은 이제는 접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솔직하게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됐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화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네. 거기다 지금 확진자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뭐 이제 추석 때까지 4단계, 3단계 연장한다는 소리도 있고. 맞아요. 그럼 뭐냐면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구하려거나 아르바이트나 서로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는 뭐냐면 내가 써보고 좋은 느낌은 내가 지인한테 전달했더니 광고를 내가 대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나한테 돌려준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고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 둘씩은 이제는 알게 될 거고 알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저희에 이제는 초대됐던 이제 신규 사장님 했던 말을 토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분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예전에 한전이라는 직장 다녔을 때 직장을 말했네요, 이런. 아무튼. 삐 처리를 해야겠는데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A사를 만났대요. 알고 보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A사들의 이제 직급자들이었던 거죠. 스폰서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하고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의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아니라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서 뭐였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우리 김수만 사장님
부모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분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뭐 부자죠. 당연한 거죠? 네. 솔직히 삼성에 이권 회장이 자식을 태어났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선택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 내 스폰서를 내 이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스폰서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증했을 때 바로 가입하지 말고 그 그룹은 그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 회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내가 속하라고 하는 그룹에 내 위에 최고의 직급자인 그룹장님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스폰서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신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품이에요. 인성이라고 말하죠. 그게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면서 나는 못해 잘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태도만 바꿔준다 그러면 저같이 변하면서 우리 스폰서님들의 매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하나씩은 접해야 되는 사업인 거를 다들 피부로 접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중에 어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자연재해 구매가 가장 잘 발생하는 NR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린 그룹 속에서 한번 같이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